네, 스튜디오에는 장윤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자리해 주셨네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내란 전단 재판부 참 지난합니다. 얘기가 민주당에서도 결국에는 수락을 했는데 이 법안 통과 어제 본회의 통과했잖아요. 네.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위헌 요소를 다 덜어내고 대법원 예규와 큰 차이 없이 법안으로서 이제 좀 강력하게 마침표를 찍는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네. 기본적으로 대법원 예규라는 건 대외적 구속성이 없습니다. 네. 사법부가 또 언제 어떻게 이 부분과 관련해서 계속 연속성을 갖고 할지는 사실 규정적으로는 담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을 대외적, 대내적 구속력이 정확한 법률로 입법권자의 결단으로 마무리를 하겠다라는 그 내용으로 통과가 된 거고 가장 법원 행정처 등에서 문제를 삼았던 이 그 판사 추천의 문제와 관련해서도 사실상 법원 내부에 그 공을 돌림으로써 위헌 요소를 털어내고 마침표가 찍혔습니다. 네. 전단재판부 후보 추천제 삭제한 게 위헌 논란 해소를 위한 조치라는 거죠. 예, 맞습니다. 이 부분이 사실 법원에서도 항변을 했던 좀 이제 반대를 했던 논리의 흐름을 보면 처음에는 아예 이런 전담 재판부 만드는 게 위헌이라고 그랬었어요. 맞아요. 예, 그러면서 군사법원만 특별법원으로 지금 허용이 돼 있다라고 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직연 재판부도 내란 사건을 맡고 있지만 원래는 식품위생 전담이고요. 또 법원에는 뭐 식품위생뿐만 아니라 교통사고, 뭐 성범죄, 뭐 여러 이런 이 전문 분야를 갖고 거기에 배당이 되는 구조기 때문에 뭐 무작위 배당을 원칙을 훼손했다 이 말도 맞지 않고 또 애초에 법원이 아니라고 했던 그런 전담 재판부를 만드는 게 위헌이라고 했던 것도 사실상 법원이 자기 부정을 하면서 끝났습니다. 네. 네, 내란 전단 재판부법 어제 장동혁 대표 필리버스터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결국에는 두 가지가 쟁점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내란, 그리고 통일교인데 이게 향후 지선까지 영향을 좀 미칠까요? 일단 내란 전담 재판부에 대해서 장동혁 대표가 필리버스터를 했는데 네. 필리버스터를 하면서 좀 지참하고 왔던 책도 상당히 화제가 되더라고요. 뭐 민주주의는 어떻게 무너지는가. 근데 그 책 내용을 보면요. 아이러니하게도 필리버스터를 비판하는 내용이 있어요. 왜냐하면 과거에 이제 미국에서도 필리버스터를 허용하는 이 규정은 있는데 거의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이 규정이 있는지도 모르고 그걸 끄집어내서 어쨌든 의회가 진행되는 걸 반대하고 이러면서 민주주의가 훼손됐다는 건데 그 책을 들고 온 게 참 아이러니하고 말씀 주신 대로 이게 지방선거로 가기 위해서 장동혁 대표의 리더십 체제가 상당히 흔들리고 있다 보니까 이 부분과 관련한 어떤 본인의 정치적인 모멘텀을 마련하고자 했던 것 같은데 지금 일단 1차적으로 분위기는 뭐 친한계랑 워낙에 갈등을 겪어왔으니까 거기도 24시간 어쨌든 몸이 축나고 피곤한데 그걸 했으니까 치하를 하는 분위기는 있다고 이제 언론에서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오래 가진 않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윤석열 측에서 뭐라고 했냐면요. 이 내란 전단 재판부법을 나치 법안이라고 묘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야당 측에서는 이걸 누더기법이다라고 비판을 했는데 이러한 평가 어떻게 보세요? 일단 나치 운운하는 건 정말 좀 어이가 없고 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친위 쿠데타를 하다가 네. 실패한 거예요. 네. 나치가 만약에 비유가 이 적용이 된다면 본인한테 더 적용이 되겠죠. 더 가깝기도 하고. 그런데 아마 위헌법률 심판 제청은 할 겁니다.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했을 때 이게 개정되고 손질을 하기 전에 이 민주당 아니라면 법원이 받아들여줘서 헌재로 보냈을 거예요.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이 피고인이 신청했을 때 법원이 받아들여줘서 헌재로 넘어가게 되면 재판은 중단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법원에서도 이 부분과 관련해서 수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피고인 윤석열이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해당 재판부에 한다고 해도 네. 법원이 이걸 수용해서 헌재로 넘길 가능성은 매우 낮거든요. 그렇다면 재판이 중단되지는 않을 거고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그냥 재판을 지연하기 위한 어떻게 보면 술책을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 통과되고 나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네. 또 상정됐잖아요. 국민의힘이 이걸 가지고 슈퍼 이틀막이다 이렇게 뭐 비판을 네. 이틀막법이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 법안에 대한 비판 좀 정당하다고 보십니까? 이 비판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또 손질이 된 거예요. 이건 기본적으로
이 허위 조작 정보와 관련해서 기존 언론을 규율하는 의도라기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그 유튜브를 규율하기 위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언론중재위원 한 3년 했었거든요. 그때 보면 유튜브는 완전 이 약간 좀 손대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언론사에서 하는 유튜브 채널은 언론이랑 똑같은 잣대로 규율이 되는데 네. 그냥 개인이 하는 유튜브 채널은 이게 언론 안에 들어가지도 않고 또 언론이란 건 본인들이 신고제로 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안 하면은 그냥 개인 채널인 거예요. 그럼 법의 사각지대에 완전히 놓여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 사람들이 굉장히 악의적인 걸 하잖아요. 그쵸. 아주 인신공격, 신상 가짜뉴스. 공개, 가짜뉴스. 이게 다 돈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의도를 갖고 이 어떤 본인의 경제적 이익의 목적을 갖고 허위 조작 정보를 유통하게 되면 좀 가중해서 처벌하겠다라는 것이어서 이 부분이 손질을 하고 위헌 요소를 좀 덜어냈고 원래는 허위 정보만 유통시켜도 처벌하기로 했거든요. 근데 허위 정보라는 건 허위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돼요. 나중에 봤더니 이게 가짜였네라고 해서 처벌하는 건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덜어내면서 왔기 때문에 이제 곧 본회의 통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결국에는 내란재판부법 본회의 통과로 이제 속도가 나올 것 같긴 합니다. 이제 쌍특검으로 분위기가 옮겨가는데 사실 많은 분들이 좀 의아해하셨던 게 민주당에서는 사실 통일교 특검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라고 했다가 갑자기 태도를 네. 바꿨잖아요. 수용. 이 배경이 좀 뭐라고 보세요? 아마 언론에서도 진단하고 있습니다만 두 네. 가지 요소가 있는 것 같은데 네. 1차적으로는 이 통일교 특검을 시작했을 때 과연 민주당 인사들에게 이 뭐 불똥이 크게 튈 것인가 그렇지 않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고 지금까지 나왔던 부분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윤영호 씨의 진술 때문에 이 통일교 특검을 국민의힘에서도 하겠다고 했던 거잖아요. 근데 윤영호 씨 진술은 이를테면 이런 것들이에요. 한학자 총재한테 뭐 참 어머니라고 이제 칭하면서 우리가 윤석열이 됐기 망정이지 이재명이 됐으면 우리는 작살났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그럼 선을 어디다 댔겠습니까? 세게 윤석열 라인에 댔던 거예요. 그러면서 권성동 의원이 구속까지 된 거고 기소가 된 거고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과연 민주당에 큰 여파가 있을까? 그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민주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종합특검 이제 국민의힘에서 요구하고 있는 이 통일교 특검을 안 받아주면서 우리가 원하는 특검만 하자라고 하면 주고받는 게 없다 보니까 협상은 또 교착 상태가 될 수밖에 없어서 좀 전향적인 태도로 바뀐 것 같습니다. 네. 말씀도 하셨지만 통일교 특검 수용이 결국 2차 종합특검을 관찰하기 위해서 일종의 그런 빌드업으로 부분이 했다라는 분석이 있는데 그 해석에 대해서 좀 동의하시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이 통일교 특검도 처음에 이제 민주당의 입장이 일고의 가치도 없다라는 건 맞았습니다. 왜냐하면 국민의힘이 처음에 특검을 특검하자는 거였어요. 이 통일교와 관련해서 윤영호 씨 진술이 지난 8월에 나왔는데 왜 그거 바로 이첩하지 않았냐? 근데 그건 말이 되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말이 나왔다고 바로 사건 국수본으로 보내는 건 아니고요. 이게 풍문, 어떤 제보 이런 범죄의 단서를 인식해도 이게 내사 사건 번호를 부여할지 않을지는 따로 스크린을 합니다. 그래서 11월 달에 이거 논란되기 전에 내사 사건 번호 붙이고 입건해가지고 이 자기들 특검이 마무리가 되면 국수본에 보내려고 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엄청 이제 문제 제기를 했던 거고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개혁신당이랑 한번 조율을 거치면서 이 특검을 특검하는 쪽에 방점이 찍히기보다는 여야 정치인 보자 이 돈의 흐름으로 해가지고 정말 검은 돈이 갔는지 뇌물성의 어떤 청탁이 있었는지를 보자라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기 때문에 민주당도 또 수용하기가 조금 수월했던 부분이 있고 말씀 주셨듯이 이 종합특검을 하기 위한 하나의 또 지렛대로 수용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특히 민주당에서는 통일교 특검이 국민의힘 해체의 지름길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실제로 이 통일교 특검으로 인해서 국민의힘 괴멸할 걸로 보십니까? 이게 국민의힘의 어떤 대선 전당대회 때 아주 집단 입당이 있었던 걸로 보이는 흔적은 있어요. 그게 네. 특검의 수사 대상이었고 네.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입니다. 가장 근간이에요. 그리고 홍준표 전 시장도 얘기했듯이 대선에서는 전국 단위 선거잖아요. 너무 큰 선거니까 통일교 신자들이 입김을 미치는 게 조금 지역적일 수는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이 전당대회 때. 그리고 홍준표 시장은 아마 문제의식이 본인 경선 때도 영향이 있었다고 보는 것 같은데 그러면은 진짜 휘청거릴 수 있는 거예요. 이 결과가 이 통일교 집단 입당으로 완전히 바뀔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김기현 대표가 그랬던 거고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말씀 주셨다시피
이 내란 정당이라고 합니다만 이 예전에 통진당이 훼손됐을 때 그 해산됐을 때 딱 한 가지 원칙을 보는 거예요. 민주적 기본 질서에 해하는지 안 하는지. 근데 이건 완전히 선거를 진짜 훼손했기 때문에 민주적 기본 질서에 대한 어떤 부작용은 국민의힘이 어떻게 보면 통진당보다 더 컸던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주당에서 통일교 특검은 국민의힘 해체의 지름길이다라고 얘기하고 주진우 의원이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친문 전재수 버리겠다는 거냐. 이 반박을 어떻게 보세요? 저는 말도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요. 예. 지금 그래요. 이제 권성동 의원이랑 많이 비교를 해요. 이제 예. 전재수 의원 뭐 천정궁에 갔는지 한학자랑 책을 들고 사진을 찍었는지 축사를 했는지는 죄가 되지 않아요. 정치인으로서는 당연히 할 수 있는 행보예요. 돈을 받으면 문제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뭐 전재수 의원이 여기저기 뭐 통일교 신자들을 만난 거 아니냐라고 합니다만 그렇다면 권성동 의원 지금 1억 받은 거 그거는 사진까지 나왔어요. 기소됐잖아요. 네. 근데 언론에서 막 나왔던 사실관계 중에 그리고 특검이 들여다봤던 것 중에 천정궁에 가서 쇼핑백 돈 쇼핑백을 들고 나왔다는 얘기가 있어요. 네. 그 기소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넥타이 받았다고 전 믿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러면 더 나아가지 못했던 부분이 있어요. 이런 부분과 대비해봤을 때 그러면 자기네들은 불기소되고 민주당만 기소가 돼야 되는 겁니까? 이건 말도 되지 않는 거고요.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아마 국민의힘에서 제일 아프게 생각하는 건 진짜 이 민주주의 기본 질서를 해쳤다는 걸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함구하면서 뭔가 민주당에 공을 돌리고 뭔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거. 전재수를 버리긴 왜 버립니까? 지금도 이 부분과 관련해서 피해자로 입건된 이후에도 부산 여론조사 돌려보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다 자산이고 만약에 죄가 있으면 죄값을 치러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중간 과정 중에 정치 공세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21대 대통령으로 이재명 대통령을 뽑은 거 그리고 민주당이 지금 집권 여당의 이유는 국민들이 바라는 게 딱 하나입니다. 정의롭고 유능한 바로 진보, 정의롭고 유능한 집권 여당의 모습을 바랬던 건데 이 특검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게 민생이 좀 뒤로 된 게 아니냐라는 그런 목소리들이 네.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네, 보세요? 당연히 정의와 민생 네. 같이 갈 수는 없는 건가요? 아, 그러니까요. 저 변호사님 짚어주신 대로 예. 사실 이 특검을 한다라고 해서 민생이 뒷전인 건 아닙니다. 지금도 뭐 이제 가맹사업법, 뭐 기타 등등 여야 합의돼가지고 법안은 처리되고 있고 예. 다만 언론에서의 주목도가 특검이나 이런 현안에 비해서는 좀 떨어지다 보니까 그렇긴 한데 예. 말씀 주신 대로 특검은 특검대로 해야 될 명분과 실익이 있는 거예요. 네. 이거는 대한민국이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한 하나의 도약의 계기입니다. 이게 통일교 특검이든 그리고 내란 특검을 그러면 안 하는 게 맞았겠습니까? 김건희 특검을 안 하는 게 맞았겠나요? 김건희 특검은 기본 질서 이 공천에도 개입했지만 뿐만 아니라 주가 조작은 완전 자본주의 시장 질서를 해친 거예요. 최상병 특검은 또 어떻습니까? 그렇죠.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속도를 낼 필요는 있다. 그러기 위해서 종합특검이 필요한 거다. 이게 또 국수본으로 넘어가면 하세월일 겁니다. 왜냐하면 국수본은 지금 이 특검의 수사 주체는 아니었잖아요. 네. 그럼 단절이 있으면 더 시간 끄는 거예요. 그쵸. 그럼 민생이 더 뒤로 간다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하실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빨리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도 종합특검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근데 지금 국민들이 아쉬워하시는 게 첫 번째로 이게 그러면은 내란 청산 필요하죠. 근데 네. 청산이냐 정치 보복이냐 이 첫 번째 프레임이 있고요. 근데 두 번째는 청산을 한다 해도 국민들이 느끼기에는 좀 속도감 있게 제대로 좀 올해 안에 끝냈으면 좋겠는데 네. 이 청산의 속도가 기어 1단밖에 안 된다. 뭐 하는 거냐 이런 그렇죠. 불만들이 네, 있으시거든요. 맞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를테면 김건희 특검 관련해서 양평고속도로 아주 처음부터 수사하기로 했는데 주무부처 원희룡 전 장관 부르지도 못했어요. 이 예. 부분 수사로 지금 기소된 사람도 없습니다. 이 아주 지금 부분만 그리고 윤석열은 김건희와 완전 어떻게 보면 정치 공동체로서 공천에 개입했는데 이제 막 부른 거예요. 명태균 게이트 관련해서 김건희가 기소된 건 종전이었는데 네. 이게 수사가 참 속도를 냈다. 국민들 보시기에 굉장히 속 시원한 성과를 냈다고 보기는 어려운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 말씀대로 그 부분이 저도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좀 아쉽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정치 보복이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거는 수사를 하는 거예요. 특검이 발족이 된 건 네. 오히려 행정안전부 산하에 있는 국수본에서 수사를 하게 되면 이 부분이 더 정치적 중립성은 의심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예. 근데 국민의힘은 통일 특검을 제시할 때는
이거 통일교에 대해서 국수본이 수사하면 행안부 아래에 있어서 우리가 못 믿겠다. 이러고 다시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최상병 특검하면 특검은 정치적이라 못 믿겠다. 뭘 하자는 겁니까?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저는 국민들이 정확히 분별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시간 관계상 마지막 질문 하나만 더 드릴게요. 통일교 특검과 2차 종합특검 동시에 진행되면 내년 지방선거까지 좀 가게 될 것 같거든요. 예. 두 특검 그리고 지방선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정무적인 유불리는 지금 고려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 같아요.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계속 영속이 되면 지방선거에 민주당이 좋은 거 아니냐라고 합니다만 그거는 말씀 주신 대로 너무 길게 끄는 거 아니야? 정치 보복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이미 정치적인 변수가 아니라 상수로 바로 잡은 것 같아요. 뭐가 더 튀어나와도 국민들이 놀라진 않으실 것 같고 그렇다면 통일교 특검은 여야 되니까 이 불똥이 또 어디로 튈지 모르는 겁니다. 드루킹 특검도 원래는 문제의식이 민주당에서 나왔던 거잖아요. 근데 그게 민주당 인사들이 처벌받는 상황으로 귀결됐기 때문에 이거는 정무적인 고려를 하면 할수록 더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그냥 수사의 영역으로 맡겨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지금까지 내란재판부와 쌍특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청산이냐 아니면 정치 보복이냐. 이거를 함으로 인해서 국민들의 민생은 도대체 나아질 것이냐 같이 관련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장윤미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함께해 주신 대변인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000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실천 TTCO 받아가세요.